자, 얘들아, 우리 고1 육모에 뭐부터 이야기하냐면, 소나마 밥 먹어라부터 할 거예요. 근데, 얘들아, 소나마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님들, 소나마, 어때? 이름 어떤 거 같아? 이름 좋아? 예뻐? 안녕, 민준아. 가운데 교실 가시면 돼요. 어우, 자, 소나마 이름 어때? 이뻐? 안 이쁘잖아. 근데 왜 이름을 딸내미, 진짜 남자애도 아니야. 딸내미야. 딸내미 이름을 왜 후나미로 지었는가부터 생각을 해야 돼. 얘들 항상 우리가 모의고사 볼 때,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모의고사 볼 때 뭐부터 봐라? 작가, 작품 이름. 작품의 제목에 주제의식이 섞여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작가랑 작품 이름 보고 난 다음에 뭐 보셔야 되냐면 옆에 이렇게 학습 활동이나 보기로 나와 있는 거 먼저 보시고 본문 보셔야 돼요. 냅다 본문부터 읽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문학 같은 경우는 얘들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학은 아직은 1학년이라 가지고 굉장히 쉬운 문학, 해석의 여지가 다르게 있지 않는 문학 작품 위주로 실리는데,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과목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다양한 해석을 할 줄 아는 상황이 되는 것까지 가지 않아. 너희가 너희만의 독자적 해석을 하는 과목이 아니야. 그치? 다양한 해석, 저는 뭐 괜찮아요. 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양한 해석을 하고도 문제를 저는 풀 수가 있어요. 선생님 정도 나이가 되면 가능해. 너네 나이 때는 아니야. 아직 쌓인 경험과 지식이 적기 때문에 너희 나이 때는 정해진 핀트에 맞춰가지고 문학을 보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감상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문제를 풀 때 있어서요. 감상은 자유롭게 해야죠. 근데 우리 문학 감상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는 입시를 하는 거잖아. 입시를 할 때는 항상 문제에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의도에 맞춰서 문학을 해석해야 돼. 그럼 출제자가 요구하는 의도는 어디에 나와 있냐?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대놓고 있죠. 자아 정체성 위기의 확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출제자가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 박안서의 후나마 밥 먹어라를 통해서 너희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바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있어? 자아 정체성 위기의 확립. 그 다음에 개인과 사회 구조, 타인과 관계를 맺는 가정, 자아 정체성 형성, 사회적 갈등의 차별은 심리적 저하과 자아 정체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꼭 봐야 되는 포인트 있죠. 1970년에서 80년대 시대적 배경 던져져 있어요. 야, 우리 소설에서 시대적 배경 던져져 있으면 날로 먹는 거야. 아주 편해져. 거기에 뭐가 나와? 경제적 궁핍, 남아선호 사상, 가부장적 가족 질서. 그러면서 이 출제자가 너희에게 던지고 싶어 하는 마음, 여성 개인의 존재 가치의 약화, 가족을 위한 역할 강조, 이런 것들. 그래서 봐봐. 이걸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문을 봤다고 쳐. 그리고 이제 뭐 갈래를 체크하는 거야. 자, 갈래 체크하니까 현대소설 단편소설이야. 회상적이고 사실적이야. 회상적이고 사실적이면 아마도 그 옛날 70년대 본인이 유년 시절을 거쳤고 그 유년 시절을 회상하는 과정일 것이다. 전지적 작가 시점 있고 남아선호 사상과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상처받은 딸이 어머니와의 재회를 통해서 깨닫는 모성애다. 여기까지 봐봐. 솔직히 얘들아. 호남아 밥 먹어라 제목 봤어. 그다음에 여기서 남아선호 사상 가부장적 가족 질서라는 키워드를 봤어. 그러면 후남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후, 비후, 남자. 아, 뒤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라. 무슨 말이야? 여자 많은 집에 막내딸의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것까지 캐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목을 통해서. 오케이? 자, 그 상황에서, 자, 얘는 과거의 상을 통해서, 과거의 상과 현재 장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거든. 교차해서 배치한다, 병렬적으로 배치한다, 같은 말입니다. 자, 역순행적 구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잠시만요. 조금 화면 키워드릴게요. 님들 잘 안 보이시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주인공의 내면 의식을 따라가는 서술 내면 내적 독백을 활용한다라는 거죠. 자, 이 글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지문을 봤을 때 뭐를 체크해 볼 수가 있어? 아, 1인칭이구나. 내적 독백이라는 말은 1인칭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말이잖아. 그치? 자, 후각, 청각을 통해서 감각적 심상으로 정서를 환기한다. 쉽게 말해서 나의 정서는 눈에 보이거나 감각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나의 정서를 감각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로 보는 게 맞죠. 밥 든드는 냄새죠. 밥 먹어라, 밥 냄새, 일상적 소재인 밥을 통해서 모성과 사랑의 상징을 형성하고 있고요. 구어체, 방언, 어머니 말투를 통해서 인물의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 한번 들어갈 건데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자, 일단 작품 자체는요, 얘들아, 후남이라는 여성이 이제 치매에 걸린 엄마랑 재회하는 현재 장면이 던져져 있어요. 그 현재 장면 속에서 후나미가 내적으로 자기 마음속으로 과거를 떠올려 보는 장면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편 소설인데 후나미라는 이름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음에 아들을 보라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딸을 고유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았던 남아선호 사상, 가부장적 질서의 모습이 그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후남이라는 이름은 결국 항렬자에서 제외된 이름이 되는 거죠. 님들 혹시 항렬 압니까? 여학생들은 모르는 게 맞아요. 남자애들은 항렬 지켜서 이름 짓거든요. 저희 예시가 없네요. 저도 여자 형제들만 있고,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이름이 락자 돌림이야. 사촌 형들도 다 락, 본인도 락, 동생도 락으로 끝났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림자가 있지, 얘들아. 가족마다. 남자들은 돌림자 명확하게 지키고 여자들은 그냥 예쁜 이름 짓고 이런 분위기가 요즘 좀 있는데 원래는 여자들도 그 돌림자 학렬을 지켰습니다. 그걸 학렬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선생님 해조씨 26대 손이거든. 그러면 해조씨의 26대 손에 학렬자가 있으면 이 예를 들어서 제가 오유진이잖아요. 저는 항렬자 지킨 거 아닙니다. 아닌데, 오유진의 진짜가 항렬자라면, 해조시 26대 손의 자손들은 전부 진짜를 돌렸어요. 이름에. 뭐, 이런 게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문이다, 이거야. 그런 게 정해져 있거든. 원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항렬조차도 제외된 이름인 거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소외감도 오지게 느껴질 거고, 야, 그리고 솔직히 이름 얼마나 쪽팔려. 지금이야 이런 이름 잘 안 지으니까 그냥 촌스럽다고 넘어가는데 옛날에는 이런 이름 많이 지으니까 너희 집에 아들 없나? 이런 거 물어볼 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들이 막 출석 부르다가 호남에 동생 봤나? 이 칼 끼고 상황 이해되지? 쪽팔리지 솔직히 맞지? 그런 이름인 거야. 겁나 쪽팔린 이름인 거야. 얘 입장에서는 여자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래서 후나미는 이런 그러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엄마가 동네 내가 어릴 때 왜 초등학교 때 뛰어놀았던 거야. 그래 뛰어놀다가 이제 밥 시간 되면 누구야 밥 먹으라 이렇게 했었거든. 님들은 아파트 살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주택 살 땐 그랬거든. 그러면 이제 유진아, 찐아, 어디 갔노? 밥 먹으러 온나? 엄마가 한 바퀴 돌면서 그 이야기를 해. 그 막 쫓아가가지고, 요즘 폰이 있으니까 그걸 안 하는데, 옛날, 선생님 어릴 땐 폰이 없었지. 막 쫓아가가지고, 밥 먹고 다시 나와서 놀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야도, 허남아, 밥 먹으라 했을 거야, 얘가. 온 동네 방네를. 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쪽팔렸던 거야. 어.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딸로 태어나면 안 됐어. 너는 아들이었어야 했어. 너 왜 딸로 태어났어? 이런 것들이 다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님들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죠? 네가 아들이었어야 될 거 아이가. 네가 아들이었었어야지. 소리 들어본 적 없죠? 저는 많거든요. 큰딸이라서. 네가 맞이고 네가 아들이었어야지. 네가 왜 딸로 태어났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절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전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어, 그 어떤 아들보다 내가 훨씬 잘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그리고 훨씬 내가 대접을 많이 받았다는 것도 아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후나미는 가족들에게 뭔가 소외감도 느끼고, 학렬자도 다르잖아. 소외감도 느끼고, 존재가치의 부정에 대한 생각도 하고, 정서적 단절도 느꼈었던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얘가 미국으로 시집을 가버리거든. 아예, 미국으로 시집을 가버리거든. 거기 가가지고 이름도 N으로 바뀌어. 근데 엄마가 치매 걸렸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가족이 싫어서 간 게 아니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런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가긴 갔지만 가족이 싫고 두 번 다시 보기 싫다, 손절하겠다 이런 의미로 간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치매 걸렸단 말을 들으니까 엄마가 얼굴 보고 싶어서 다시 오게 되잖아. 한국에 들어왔어. 근데 한국에 들어왔는데 치매 걸린 엄마가 또 나를 보면서 훈남아 밥 먹으라 이렇게 하는 거야. 어릴 때는 뭐에 꽂혀 있었어? 후남이라는 이름에 꽂혀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 들으니까 뭐에 꽂혀? 그 와중에도, 치매 걸린 와중에도 미국 간 딸내미 밥 한 끼 먹이고 싶은 엄마 마음. 갑자기 눈물 난다. 어, 놀라지 마세요. 전 문학하면서 엄청 많이 울어요. 어, 제가 오늘 아침, 오늘도 엄마랑 통화하면서 엄마한테 짜증을 냈는데 이런 걸 보고 눈물을 흘려서 될 일이 아닌데, 그 엄마 마음이 보이는 거야.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기도 떨어져 있고 이러니까. 그게 납득이 되지, 뭔가. 너희도 엄마 너무 짜증나고 싫다 가도, 가끔 한 번씩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느낄 때 이렇게 울컥 올라오잖아. 아, 저만 그렇군요. 네. 너네도 나이 40 넘어봐. 그러면 막 눈물이 울컥울컥, 엄마 생각하면 치솟아 오르고 그래. 자,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뭐가 따라 들어와. 이 후각적, 어릴 때 내가 느꼈던 그 후각, 무쇠 냄새, 연기 냄새, 뒤섞인 밥 뜸 뜨는 냄새,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올라오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과 경험이 함기되면서 그 어릴 때 내가 못 느꼈던 엄마의 사랑이 그때 있었구나를 팍 올라오는 거야. 이해돼? 자,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님들, 작가가 박안서잖아요. 박안서 작가는요, 등단을 40세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40세까지 그러니까 살림 살고 가정주부로 살면서 애 키우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여자 나이가 40세가 됐다라는 거는 이제 애가 20살쯤, 20살은 안 될 거고 지금 딱 느그나이야. 딱 느그나이, 느그보다 좀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보통 다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 낳아가지고 애 기르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보통 다 느그나이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네 엄마가 등단을 한 거야. 아주 유명한 소설가로.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작가는 인생의 반을 나누자면 반은 정말 사회가 우리에게, 여자에게 요구하는 정형적인 삶을 살았던 거야.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남편 잘 만나가지고, 애 올바르게 키우고, 그것만이 삶의 목표인 것처럼 살다가, 딱 40세에 등단해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찾아서, 미친 듯이 소설을 썼어.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펜을 안 놓고 소설을 쓰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 작가의 작품을 보면 이런 미묘한 여성으로서 사회를 살아갈 때 힘들었던 부분들이 막 섞여 들어가 있어, 실제로. 그리고 삶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 그리고 박완서 작가 자체가 6.25 전쟁을 겪으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6.25 전쟁의 기억, 이런 것들을 다루기도 해. 제가 유독 박완서 작가 작품할 때 잘 울거든요. 엄마의 말뚝도 엄청 눈물이 많이 나는 작품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또 엄마의 말뚝이라는 다른 작품도 있는데 그 작품도 엄마가 들어가 있지. 가족에 대한 어떤 애정도 애틋하게 많이 들어가 있으신 분이시. 그래서 박안서 작가의 박안서라는 이름만 보고도 그거 연결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고3이 됐을 때는. 오케이? 자주 나올 작가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작품은,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부장적 질서 남아선호사상에서 차별받던 주인공 호남이가 엄마와의 관계를 회복하며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자,
호남이가 지 이름이 남동생 보기 위해 지어졌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거기에서 갈등하는 내면 심리가 제시되어 있고요. 특히 과거의 상을 통해서 인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서술 방식이 꽤 드러나 있는데, 지금 35번 문제에서 바로 이제 그걸 캐치하고 있죠. 호남이가 아들이 특별히 대우하던 어머니의 과거를 떠올리면서도 가엾은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는 을 출제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엄마를 미워하면서도 연민을 느끼는 복합적 감정. 아까 선생님 설명해서 이거 지금 납득이 되지. 엄마를 미워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도 엄마를 연민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엄마라고 딱 머릿속에 떠오르면 너희 무조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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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야? 그건 남자친구한테나 하는 거잖아. 약간 엄마 떠올리면, 너무 지겹고 힘들고, 그러면서도 사랑하고, 너무 좋고, 내가 절대로 떠날 수 없는 어떤 존재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다 떠오르잖아. 그런 어떤 복합적 감정이 여기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자, 모의고사 36번 문제 보면은, 엄마의 비굴하고 은근한 목소리를 듣고, 긍정적 감정을 느꼈다는 선지가 드러나 있죠. 근데, 호남이가 엄마의 그 목소리를 듣고 여간 고약한 게 아니었다라고 느끼면서 불쾌하게 생각했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치매에 걸린 엄마가 담냄새를 맡고 편안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잖아. 자, 그래서 밥냄새가 뭐냐면 치매에 걸려서도 밥을 지면서 자식을 챙기라는 엄마의 본능적 사랑이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엄마의 본능적 사랑에 연결시켜가지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내가 어릴 때는 느끼지 못했던 엄마가 정말 날 사랑했던 그 엄마의 사랑을 이제서야 느끼고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밤냄새 자체가 잃어버린 가족의 뭐 유대감 회복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면 좀 무난하게 문제가 풀릴 겁니다. 자, 그래서 소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던져져 있는 표면의 글자로만 해석을 하면 분명히 틀리게 돼요. 님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시를 너희가 끄집어냈으면 그 시에 있는 글자를 통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되고 소설은 머릿속에 영상이 만들어져야 돼요. 상황이 만들어지고 영상이 만들어지면서 그 상황 속에서 얘가 느끼는 감정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캐치해야 되는 거거든. 오케이? 자, 부모의 등골이 빠진 등록금으로 다니는 삼류대학은 금이가 아니야. 남루였다. 남루는 교복까지 언니 것을 물려 입어야 했던 고교 시절로 끝내고 싶었다. 그래도 낙방은 낙방이니까 체면상 시리에 빠져 있는 그녀에게 어머니가 넌지시 고맙다. 네가 효녀다라고 속삭이지만 않았으면 머나먼 미국 땅으로 시집 같은 거 안 갔을지도 모른다. 딸의 낙방을 효녀라고 표현했죠. 여기서 호남이는 거부감을 느꼈는데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야. 얘들아. 예를 들면 나는 스카이를 가고 싶었던 거야. 근데 스카이에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부산대를 갔어. 근데 부산대, 사실 내가 스카이에 붙었잖아. 그러면 내가 서울에 가서 지내 집 구해줘야 되지. 이미 여기서 월세가 150 정도 들어. 서울에서 그냥 집을 구하면 30에서 50 정도로 구할 수 있지만 여자아이가 혼자 살 안전한 집을 구하려면 150은 생각하고 한 달에 150 그냥 월세로만 나간다고 생각해. 돈이 어마무시하게 나가겠지, 얘들아. 서울로 가면, 그래서 일단 기숙으로 먼저 들어가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 근데 생각을 해봐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일단. 자,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네가 효녀다. 무슨 뜻이겠어? 아이고, 네가 그래. 그래도 엄마 아빠 생각해가지고 돈 아끼게 부산에서도 그래도 국립대, 그래도 제일 좋은 대학을 가줬네. 이런 엄마의 뜻이겠지만, 사실 내 입장에서는 나 스카이 떨어졌는데 지금 엄마는 돈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왜 거부감을 느끼는 건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남자였으면, 내가 만약에 남자였으면 빚을 내서라도 스카이를 보내줬을 거고 재수를 시키든 뭐 어떻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여자니까 이런 소리가 나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얘는. 그런 거부감이 있는 거야. 어머니가 그녀에게 비굴하고 은근한 목소리를 고마워했을 때 왜 비굴하고 은근한 목소리를 고마워했다는지를 알겠지, 얘들아.
그녀는 잊지도 않은 희생정신을 내가 솔직히 떨어지려고 떨어졌어? 아니잖아. 떨어지려고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잊지도 않은 희생정신이라는 말이 있는 거야. 설명 들어야 돼요? 저 문학 안 들어가. 아예 안 들어가?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위해 희생한단 말인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한테 속아서 희생당한 것들을 빨리 만회하고 싶었다. 꼴도 보기 싫은 식구들한테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지글거릴 때 친척의 소개로 미국에서 참한 신부를 물색하러 나온 신랑을 만나 단시일 안에 뜻이 많아 혼사가 이루어졌다. 걔도 급하고 나도 급해서 그냥 어째어째 결혼이 된 거야. 그래서 가족에 대한 반감과 반발심으로 충돌적으로 미국으로 시집을 가게 된 겁니다. 근데 미국 가서 애니 됐고 거기 너무 좋았는데 야 계속 외국에 있으면 한국 그립잖아 솔직히. 한 10일, 한 15일만 외국에 있어도 야, 씨, 한국 빨리 들어가고 싶고 이렇거든. 그러니까, 호남은 가족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때 이제 엄마 소식 듣고, 이모네에 살고 있는 어머니를 만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엄마 만나러, 치매 걸린 엄마를 만나러 들어왔다는 거. 얘들아, 한 번씩 우리가 모의고사 풀고, 그 학교 시험 문제 풀 때 이 중략 부분 줄거리 스킵하고 난 다음에 볼 때가 있는데, 중략 부분에서 중략 부분 줄거리를 통해서 이 밑에 내용에 뭐를 배경과 상황 설정을 체크하셔야 돼요. 상황 설정 되고 난 다음에 읽어야지 냅다 읽으면 안 읽히거든 얘들아. 느닷없이 후나마 밥 먹으라 후나마 밥 먹으라를 보면은 잉 싶은데 자 치매 걸린 엄마라는 소리를 듣고 후나마 밥 먹으라 후나마 밥 먹으라 하면 아 치매 걸린 엄마가 내를 보자마자 밥 먹으라 하는구나 라면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알겠지? 어머니가 저만치 짧게 커트한 백발을 휘날리며 그녀를 부르며 달려오고 있었어. 아, 소설이 생전 놓쓸 것 같지 않고 세대가 억척스러운 조설이. 근데 그녀는 그 몫을 얼마나 지겨워했고 밖에서 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동무 집에 같이 숙제를 하고 있어도 온 동네 악을 쓰며 찾아다니는 저 목소리. 어머니의 목소리 지겨했던 과거를 떠올리는 회상 장면이 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소설이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간 흐름 아니고 시간 순서 뒤죽박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냥 이름만 불러도 되는 것을 꼭 밥만 먹어라 붙이는지, 밥을 먹어라라는 걸 붙이는지, 밥 먹어라 붙이는 어머니 행위를 이해하지 못했었던 거야. 근데 저는 지금 이해돼요. 내가 내 새끼가 있었다면 밥 먹이는 거 최우선으로 여겼을 것 같긴 해요.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싸게 만드는 거. 먹고 자고 싸는 걸 제일 신경 썼을 것 같긴 해. 어, 늙은 아이가 돼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끼니 때 아니면 찾아다니지도 않았으니까 끼니나 챙겨 먹이면 하얏돌이 다 했단 소리처럼 들렸다. 아침에 깨울 때도 밥무락 하면서 깨웠어. 그러니까 학교 가는 거 별거 알고 일단 밥부터 먹고 생각해라 뭐 이런 느낌으로 느꼈다는 거지. 어렸을 때는 밥 먹어라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더니 자라면서는 후남이라는 이름이 더 싫어졌고 학교 쌤이 출석 부르다가 그냥 한 번 볼 거 두 번 보면서 이상하게 웃는 것도 기분 나빴어. 네 동생 있나? 네 몇째 딸이고 물어보는 어른도 있었다. 가죠. 자신의 이름이 후남이 부끄러움과 차별의 표지였던 거야. 부끄럽기도 하고 여성차별의 표지였던 거예요. 표지는 표지판할 때 표지입니다. 여성차별에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언니들 이름에도 병자를 넣어 지었는데, 그러니까 병자 돌림인 거야. 그러니까 사촌들도 싹 다 병자 돌림, 언니들도 싹 다 병자 돌림. 근데 얘만 지금 어두운 자식처럼 학렬자에서 제외시켰고, 사내 동생 보라고 그렇게 지었다는 거 나중에 알게 된 거지. 호남이라는 이름은 아들을 바라는 가족의 기대에서 비롯되었는데, 여기서 보이는 게 바로 남아 선호 사상과 여성 차별 사상이라는 거. 그럼 난 오직 사내 동생을 보기 위해서 태어났니? 처음부터 자식의 고유한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부모, 고유한 존재 가치가 없이 태어난 인생 둘 다 싫었다.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데서 비롯된 자아 정체성의 상처, 가족에 대한 자부심, 거부감 이런 거 있고요. 호남아 밥 먹으라, 호남아 밥 먹으라. 백발의 어머니가 젊고 힘찬 악을 쓰고 있었다. 치매에도 변하지 않는 어머니의 억척스러운 목소리와 과거와 현재가 겹쳐진다는 걸 캐치할 수 있지. 하여튼 우리 엄마 밥 주는 거 알아줘야 돼. 아들 자식 원할 때도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딸들 앞에서 아들이 특별 대우할 때도 변명처럼 말하곤 했다. 야, 야는 제사밥도 놓으라니까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할머니도 그랬고, 옛날 어르신들은, 야, 그러니까 선생님 할머니, 선생님 대학원 갈 때, 딸내미 왜 공부시키냐고. 우리 엄마한테 딱 그렇게 말한 거 내 앞에서. 왜 공부시키냐, 시집이나 보내. 20대 후반에 갔거든요, 대학원을. 그러니까, 시집이나 보내라. 야, 그래가지고 선생님 시키면 뭐 할 낀데?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또 놀랍게도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 등록금은 내주셨습니다. 등록금 내주셨는데 사랑은 하셨던 거지, 저를.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그 어른들 생각인 거야. 아들은 재산을 줘도 되고 투자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런데 해도 돼. 왜? 나 죽고 난 다음에 제사 지내줄 거니까. 이거야. 논리가. 그 논리를 깨기가 참 힘들었어. 지금은 저희 엄마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죽고 나서 무슨 소용이냐? 이런 생각을 하시지. 그러니까 아예 바뀐 거야. 사고방식 자체가. 옛날 사고방식이 보이는 거야, 여기서. 자, 그러니까 가엾은 우리 엄마, 그냥 달려놓은 엄마를 한길 가운데서 맞이했다. 아들을 특별 대우했던 엄마의 모습이 여기서 이제 보이고요. 근데, 이 과거의 상에서 봐봐. 가엾은 우리 엄마라는 이 구절에서, 그러니까 앞에는 특별 대우. 그리고 가엾은 우리 엄마를 통해서 그 뒤에 정서가 바뀌는 거야. 엄마에 대한 연민으로 바뀌는 거야. 아들 그렇게 챙기더니,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떻게 이렇게 바뀐 거야. 납득되지, 이 감정. 자, 여기서부터 필기 같이 하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얘들아. 어, 어디 갔었노? 밥 뜸 뜨는데. 야, 야는 꼭 끼니 때 되면 싸돌아 댕긴다니까. 자, 방언이 섞인 말투죠. 어머니의 모습에 생동감과 친근감을 더합니다. 이것도 어려서 많이 듣던 소리였다. 엄마, 나 알아? 나 호남인 거 알아보고 하는 소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호남의 마음 어때? 지금 엄마가 치매에 걸렸는데, 나를 보자마자 냅다. 호남아, 밥 먹으라, 호남아, 밥 먹으라 하니까 진짜 내를 알아보고 하는 말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 구분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자신을 알아보고 부르는 것인지 확인하려고. 야, 야가 애미를 놀리네. 밥 다 타겠다. 언제 가자. 자, 아니, 집안에는 밥 뜸드는 냄새가 구수하고 부뚜막 앞에 있던 이모 조카 며느리 낯선 여자들이 신기하게 한마디씩 했다. 미국 딸 보고 정신이 돌아오셨나 봐요. 안 그래요, 아주머니?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진작 오시지까지 묻고. 자, 여기서 보이는 건 얘들아 주변 인물의 추측이야. 뭐를 추측해? 미국 간 딸을 그리워했을 어머니의 심정을 추측하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주변인이 추측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정신이 돌아온 건지 더 달아난 건지 10년 감수했다. 귀한 손님 왔으니까 반찬 더 챙기려고. 근데 와서 찌개건 보고 하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나더라. 아이고 그래서 와서 오니까 밥을 짓고 있더라. 치매 걸린 엄마가 후남이 온다고 그 와중에 멀쩡한 정신처럼 밥을 짓고 있었던 거야. 딸에 대한 사랑인 거지. 녹물은 안 들었는지 몰라도 무쇠 냄새도 섞여 있었고, 자, 매캐한 연기 냄새도 연기가 벽의 균열을 통과해서 묻혀온 흙 냄새도 모든 냄새가 어린 밥 든든한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자, 여기서 보이는 거, 후각적 심상. 이런 후각적 심상을 통해서 밥 짓는 냄새에서 느끼는 냄새는 뭐지? 냄새에서 느끼는 호남의 마음 형상. 요거 몇 줄만 더 하고 가세요. 아, 급하면 갔다 오세요. 아, 잠깐 기다릴까요? 아, 이 냄새, 이 편안함. 몇 생을 찾아 헤맨 게 이 냄새. 너그 집 딱 들어갔을 때 나는 그 막한 밥 냄새 날 때. 막 공부 겁나 열심히 하고 또 막 이렇게 너무 힘든 날 때 그 느낌을 생각해 보면 돼. 이게 얼마나 나를 위로하는 편안한 냄새인가. 그래서 엄마는 왜 아무 연고도 없는 1위로 왔을까? 나는 또 생선 맡아보는 이 냄새가 왜 이렇게 좋은가? 자, 여기 봐봐. 자, 봐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게 3인칭 그녀에게서 1인칭인 나에게로 옮겨가는 내적 뚝배기죠. 여기서 드러나는 거 어머니와 그 사랑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의 여운이 드러납니다. 됐나요? 자, 문학 여기까지.